여러분들 설명할 것이 재고자산이에요. 자,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68페이지죠. 68페이지의 재고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뭐라 그랬어요? 얘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거나 제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재고자산이라고 했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상품이죠. 그렇죠?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상품이에요. 상품. 근데 제조해서 완성이 됐으면 제품.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물건을 사왔으면 원재료.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다가 미완성됐으면, 완성됐으면 제품, 미완성됐으면 제공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완성됐으면 제공품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재고자산은 우리가 어떤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냐면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재고자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이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기초. 기초죠, 기초. 여기가 기말이야. 기말 상품 재고액. 상품일 때 우리 제조는 이제 원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제 제조가 아니라 상품 판매하는 것에 대한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이거죠. 자, 상품을 매입했으면 차변에 기록을 해주고 매출했으면 대변에 기록을 하는데, 매입할 때 모든 재반병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 더해라. 다 더하는 거예요. 모든 것 전부 다. 자, 안 더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지? 아유, 너 그게 아니라 안 더하는 거. 더할 때 더하지 않고. 왜 이제 눈빛이 왜 이래? 이러고 실망인데 이거. 어제 SS 이거 해가지고 얼굴 피부색이 좋아진 것 같은데, 단기 매매 증권 나와야지.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매입할 때 들어간 수수료 재비용은 900번째 수수료 비용으로 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다 더한다고. 절대로 좀 먹지 마라. 진짜 제발. 진짜 매입할 때 비용 다 더한다. 안 더하는 거 뭐지? 단기 매매 증권 딱 나와야 돼요. 걔는 900번째 수수료 비용이다. 알았죠? 900번째 수수료 비용이다. 자, 그런데 매입과 매출에 반대되는 게 있다 그랬어. 그렇죠? 반대되는 게 있어. 반대되는 게. 그러면 매출의 반대, 매입의 반대. 매입의 반대 세 가지.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매입의 반대 세 가지. 매입의 반대 세 가지. 뭐가 있냐? 세 가지. 이게 앞에 3자 쓴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 환출, 매입 에너리, 매입 할인.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매입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매출 했던 것이, 즉 이 사람의 반대가 매출이고, 매입의 반대 매출이고, 그리고 환출 반대가 뭐예요? 환입이지. 그렇죠? 환입. 그 다음에 매출 에누리한 것과 그 다음에 매출 할인한 거. 에누리하고 할인의 차이점 알겠죠?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랬지? 이게 뭐고 하는 거라 그랬어? 이게. 그렇지. 상품 매출이 이게. 상품 매출이 순매입이 아니라 순매입. 이거에서 이거 뺀 게 순매입이지. 그렇죠? 이것이 이거 뺀 게 순매출액이고, 요거는 상품 매출이 그걸 갖다가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품 계정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상품 계정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전산회계 시간에서 회계 선생님들이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 지금 내가 가르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상품 계정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냐면 분기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총기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분법이 있고, 그리고 3분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기업회계 시험을 보면 3분법으로 하는데, 우리는 전산을 배울 때 전산은 실무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실무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처리하냐면 이분법을 사용해요. 실무에서는 이분법을 사용하는 전부 다 돼요. 알았죠? 기업회계 시험 볼 때는 3분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전산 시험 볼 때는 전산 회계든 전산 세무든 시험 볼 때는 이분법으로 처리하는 거야. 그리고 분기법, 총기법은
물론 얘도 전산회계, 전산이 아니라 기업회계 시험에서도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기법이란 뭐냐면 분자가 나눌 분자야. 뭐하고 뭐로 나누냐? 원가와 매가와의 차액을 이익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했어. 얼마에 매출했다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장사꾼이 상품을 판다는 얘기는 뭐예요?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어. 근데 장사꾼 이거 얼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이거 10만 옷 사러 갔을 때 이거 10만 원이에요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가씨하고 아줌마의 차이점이 거기 있대잖아. 이걸 깎는 사람은 아줌마, 그냥 다 주면 아가씨야. 어떻게 예지 씨는 어떻게 아가씨에 들어 아줌마에 들어? 아가씨. 아직도 그 세상을 더 살아야 돼요. 깎아야 돼. 여기 백화점에서 깎는 거 알아요 몰라요? 백화점 물건값 깎을 수 있어 없어? 진정한 아줌마는 백화점에서 물건값 깎아야 돼. 나 깎았잖아. 나 아줌마야.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줬어. 요거 조금만 하고 저 지금 방송 중이니까. 자, 놀랄 거야 아마. 자, 매입을 했어요. 매입했으면 매입은 차 원거리가 들어온 거 어느 쪽이야? 차변에 이렇게 해야 되고, 매출했으면 팔았잖아. 나갔으면 어느 쪽에? 대변에 기록하는 거야. 알았어요? 자, 분기법이란 뭐라 했어? 분기법은 원가와 이익으로 나눕니다. 뭐하고 뭐로 나눈다? 원가와 이익으로 나눠주는 방법이 분기법이다. 나눌 분자 써서 분기법. 그러니까 상품을 매입했으면 차변에 상품이라고 분기하는 거야. 근데 상품을 매출했으면 대변에 상품 나가는데 무슨 가로 나가? 원가. 그리고 모르철의 나머지 차익을 상품 매출 이익으로 분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정 과목 설명할 때 맨 처음에 상품 매출할 때 원가보다 더 많이 받으면 상품 매출이익이다. 손해보면은 상품 매출 손실이다. 근데 이 계정 과목 잘 안 쓴다. 여기서 끝이다. 이랬잖아요. 그게 이거야. 분기법일 때. 분기법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마 고등학생들은 아직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총기법은 뭐냐면 얘는 원가를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얼마에 팔았어요? 10만 원에 팔았어요. 이거 얼마예요? 장사꾼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요? 그게 원가야? 아니잖아. 매까지. 장사꾼이 달라는 돈이 매까지. 그러면 거기에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건 누구만 알아? 장사꾼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한 가격으로 처리하는 방법, 매가로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사왔으면 차변의 상품, 팔았으면 대변의 상품이라고 공개하는 거야. 바로 이거야. 이 계정이 지금 무슨 법이야? 총기법으로 처리한 계정 과목이야 이게. 총기법으로 처리한 뭐야? 상품 계정이야. 그래서 이 분기법은 상품의 원가로 적어주는 순수한 계정이다. 그래서 이걸 순수 계정이라는 거야. 순수 계정.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이 속에는 원가하고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원가,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혼합계정이라고 그래요. 혼합계정. 혼합계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계정은 분기법을 말하고 혼합계정 말하는 총기법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원가, 이익을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봐요. 상품. 여기 볼까요? 이렇게 봐. 상품, 원가.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이걸 분기할 때 어떻게 돼? 분기법, 총기법으로 분기하면 차변에 상품 1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만 원. 총기법도 어떻게 돼요? 차변에 상품 1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만 원. 똑같이. 분기법, 총기법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원가 10만 원에 역시 사원 가격이 원가니까, 자, 원가 10만 원을 15만 원에 외상으로 매출하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달라지는 거야 이제. 자, 분기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 자, 외상 매출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15만 원, 대변에 상품 10만 원, 상품 매출이 5만 원. 이해 갔죠? 이게 분기법으로 처리한 거야. 그럼 총기법은 어떻게 하냐? 원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얼마에 팔았다? 15만 원. 얼마에 팔았어? 15만 원. 그러니까 자, 차변에 외상을 매출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얼마? 15만원. 대변에 상품 15만원. 이거 원가 어떻게, 뭘 어떻게? 총기법이게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그러면 분기법은 물건을 팔았을 때 원가와 이익으로 나눴으니까 이익을 금방 알 수 있지만, 총기법은 이 속에 원가 포함되어 있잖아. 이익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계정을 사용해서 이걸 구하는 거야. 이 이익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갖다 기록을 해주면 요 이익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것이 뭐다? 상품 매출이익이다. 상품 매출 이익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네? 근데 위에 거 파는데 위에 거는 편한 것만큼 어떻게 해요? 불편하죠. 왜? 물건 하나하나 팔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씩 계산해야 돼. 짜증나 안 나? 나죠. 애들이 슈퍼마켓에서 할 때 라면 하나 사가도 잠깐만요. 이익 계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 안 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품을 매입했으면 차변에 상품. 그러니까 분기하면 어떻게 돼? 차변에 상품 10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만원. 따라해. 차변에 상품 10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만원. 항상 이게 입에 잠깐 달아야 돼. 왜?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상품 매입하는 문제 무조건 나와 시험에. 자, 그러면 상품을 매출했으면 자, 얘는 뭐로 처리하냐? 원가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이분법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고 분기하는 거야? 상품 매출로 분기하는 거야. 이런 방법을 안 쓰는 거야. 이건 이론적으로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들이 이걸 안 가르치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도 여러분 모르잖아. 유튜브에서 봤다며. 안 나오지? 안 나와. 안 가르치는 거지. 왜? 골치 아프게 이런 것까지 가르치면 필요가 없잖아. 자, 그래서 상품 매출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외상을 매출해서 분ገብ을 시작. 차변에 외상 매출금 15만원, 대변에 상품 매출 15만원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3분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얘를 봐봐. 2분법이라는 뭐야? 둘로 쪼갰다. 분기법, 나눴다. 총기법, 이것도 저것도 무조건 상품이다. 그렇죠? 근데 2분은 둘로 쪼개서 어떻게? 매입하면 상품, 매출하면 상품 매출. 둘로 쪼갰다 해서 2분법. 그럼 얘는 몇으로 쪼갠 거야? 3개로 쪼개, 3개로. 그렇죠? 그래서 얘는 상품을 매입했으면 상품 대신에 매입이라는 개정을 사용하고, 매출했으면 매출 개정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얘도 당연히 원가는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매가로 처리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얘는 분기 어떻게 있어? 상품 10만원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매입 10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만원. 얘는 매출했어.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15만원, 대변에 매출 15만원. 상품 매출이나 매출로 처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행히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 오로지. 전산에서는 이분법으로 사용하는 거다. 알겠죠? 전산에서는 이분법이다. 찍어야 돼? 네. 이 사람 유튜브에 올려주는데 또 찍어. 보면서 정리할 생각 안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분기법, 총기법,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없어.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왜? 힘들잖아, 가르치려면. 이해시키고 하려면. 근데 어려운 거 없죠? 네. 어려운 거 없어요. 구분하는 거야.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상품 개정이 바로 총기법 혼합 개정으로 처리했어요. 네. 그러면 총기법이라는 건 뭐라 했어? 상품을 매출할 때 원가와 이익을 구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이익을 계산해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식 5개가 나온 거야. 총매입 구하는 거, 그렇죠? 순매입 구하는 거, 순매출액 구하는 거, 매출원가 구하는 거, 매출 총익 구하는 거. 5개 공식을 외워야 하잖아. 근데 내가 외우라고 해서 말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그렇죠? 뭐로 그려? 우린 그림으로 해결한다. 다 해결돼 안 돼? 다 되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봐봐요. 여기에서 도출된 것이 뭐 어차피 저기 막 강의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차변 대변, 여기가 차변 대변. 여러분 요렇게 있죠? 요거. 요렇게가 한 편이고 요렇게가 한 편이야. 그러니까 얘는 겹쳐져 있지.
그 이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뭐라 그랬어? 기초 상품 재고에 이게 뭐야? 매입액인데 무슨 매입액이야? 순매입액이야. 얘는 여기서 이거 빼준 거야. 반대 세 가지 빼준 거야. 요거는 자 여기 뭐라 했어? 기말 상품 재고액이야. 여기 기초를 여기다 적어줬고 기말을 여기다 적어줬고 얘는 뭐라 그랬어? 매출액인데 무슨 매출액이야? 순매출액이니까 여기서 반대 세 가지 뺀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자 이 금액을 뭐라 그랬어? 판매 가능액이야. 그렇죠? 판매 가능액은 얘하고 얘를 더해도 되고 얘하고 얘를 더해도 돼. 왜?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꼭 이렇게만 더한다 생각하지 말라고. 문제상에 판매가 가능액 구하는데 얘가 없어. 그럼 이거 더하면 되지 뭐. 그래도 어차피 판매 가능액이 나오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기초 먼저 번기에서 800가 남은 거 그것만 가지고 장사하기 힘드니까 더 사왔어요. 그래서 전체 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판매 가능액이야. 팔다가 남았어. 이게 재고야. 알았어요? 팔다가 나왔다. 이게 재고다. 그러면 자 이건 뭐야? 매출한 것에 대한 사원 가격이 뭐야? 원가다. 그럼 우리가 읽을 때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생긴 거야? 매출 총 이익이 발생이 된 거다. 이 매출 총이익에서 뭘 뺀다 그랬지 우리가? 판관비 뺀다 그랬어. 판관비 뭐라 그랬어? 비료 여과라 그랬잖아. 그렇죠? 빼준 게 뭐가 나온다 그랬지?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걸 왜 계속 설명을 하겠어? 이걸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꼭 나오는데 나오면 틀리기가 쉬워. 그러면 이거 문제 한 문제 이론 문제가 나왔다. 2점짜리야. 그러면 68점이면 떨어지는 거야. 이거 맞춰서는 합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라고 이게.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니까 뭐 이건 어제 한 거니까 지워도 돼 이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상품을 매입했을 때 분계, 매출했을 때 분계하는 방법 배웠어. 그러면 상품이 얼마큼 재고가 얼마큼 남았냐 이거지.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 이 수량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계속 기록법이 있어. 그리고 실지 재고 조사법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합치는 혼합법이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재고 수량을 파악할 때 수량이 몇 개나 맞는가 알려면 계속 기록한다. 어디다 계속 기록해? 장부에다. 그 장부가 뭐냐? 상품을 파악해주는 장부, 재고를 파악해주는 장부가 상품 재고장이야. 상품 재고장이야. 상품 재고장. 알았죠? 상품 재고장이야. 재고장. 재고가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품이 남아있는 장부.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불부라는 말도 써요. 이게 같은 말이야. 상품 재고장. 상품 재고장에 기록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상품을 사왔으면, 매입했으면, 들어왔으니까 수입란에 적어주고, 나갔으면 매출했다. 매출이 아니지. 매출했다 그러면 매출했으면 나간 거니까 나갔으면 인도란에 적어줘. 그럼 수입 들어왔으면 잔액에다 더해주고, 인도 매출 나갔으면 잔액에서 빼주는 거야. 그래서 상품 재고장에는 수입란이 있고 인도란이 있고 잔액란이 있어. 이렇게 상품 재고장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이거 우리가 해볼 거야. 그러면 매입했으면 어디다 적어줘? 수입란에 적어주고. 그렇죠? 매입했으면 수입란에 적어주고. 잔액에다 어떡한다? 더한다. 매출했으면 나갔으면 팔았으니까 어디다 적어주고. 인도란에 적어주고. 잔액에서 어떡한다? 뺀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무슨 법이 있냐면 어렵다는 방법,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다는 방법 여기 나오는 거야. 뭐가 있냐? 개별적으로 한다 해서 개별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해서 선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해서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중평균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이동될 때마다 평균을 낸다 그래서 이동평균법,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말자 한 방에 하자 그래서 총평균법, 그리고 매출가격 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가격 환원법 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요. 나왔던 거 있잖아. 원가를 일로 봤을 때
이익이 0.3, 30%다. 그럼 판매가가 1.3이 되는 거야. 100원짜리면 30원 붙여서 130원에 판 거지. 그럼 이 130원을 나누기 1.3을 하면 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매출가격 환원법이야. 알았죠? 그래서 원가를 환원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어디서 쓴다?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 이거야. 이거 선입선출법, 구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다. 알겠죠? 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럼 계속기록법이라는 것은 상품제고장에다가 기록을 해준 거야. 시간이 안 되는 거. 상품제고장에 기록을 해준 거야. 상품제고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걸. 그래서 상품제고장에 100개 사왔어. 근데 80개 나갔어. 몇 개 남았어? 20개. 근데 진짜 20개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창고 열어. 창고를 뜩 열었네. 열 때 15개 남았네. 창고에. 그럼 몇 개 쓴 거야. 얘를 봤을 때 몇 개 썼어? 85개를 썼지. 100개를 사왔으니까. 100개인데 남은 게 저기니까 쓴 게 몇 개야? 85개 썼다고 그런 거야. 실제로 장부상에 몇 개를 썼는데 80개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원가가 달라지게 되지. 그렇죠? 왜? 85개. 왜 차이가 날까? 이런 경우지. 어떤 경우야? 직원이 가져갔거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쓴 거야. 물건 만들 때 들어간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혼합법을 사용하는 거야. 그럼 혼합법은 뭐야? 얘네들 차이가 몇 개 있어? 5개. 아, 이게 감모됐구나. 상품, 재고자산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 뭐냐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그래요. 자, 재고가 줄어들었어.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이야. 알겠어요?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러면 계속기록법을 했을 때 계속기록법 우리가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무슨 법에 따랐어요? 계속기록법으로 해서 뭐가 나타나? 장부에 몇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장부에 몇 개 있었어? 아까 100개에서 몇 개 팔았어? 몇 개? 80개 나갔어. 그럼 몇 개 남았어? 20개 남아야 되는데 실제는 창고라고 해서 그렇죠? 창고 열었더니 몇 개 있어? 15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몇 개 나간 거로 봐야 돼? 그럼 이 차이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 차액이 5개 생겼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한다.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한다. 감모 손실. 알았죠? 그런데 자, 시가가 있어. 시가가. 지금 내가 이거 사올 때 얼마씩 사왔냐면 100원씩 사왔어. 100원씩. 하나에 100원씩. 근데 지금 시가가 100개가 이거 100개야. 근데 개당 시가가 100원에서 얼마가 됐냐면 시가가 90원이 됐다고 치자. 90원. 시가가 90원이야. 그럼 시가가 90원이야. 그럼 봐봐요. 원래 장부에는 몇 개 있어? 20개. 근데 몇 개 남았어? 15개. 그러면 자, 이거 하나에 사올 때 얼마에 셌어? 100원. 100원이야. 그러면 여기가 2,000원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 됐어? 1,500원 됐잖아. 어? 자, 원래 얼마짜리야? 100원짜리. 그러면 얘는 얼마야? 2,000원. 얘는 얼마야? 1,500원. 그럼 차익이 얼마 생겼어? 500. 그렇죠? 얘를 뭐라 그래?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재고자산 감모손실이야. 그런데 얘는 90원이야. 그러면 몇 개 남았어? 15개. 90원이야. 그럼 얼마 된 거야? 1,350원 남았지. 그렇죠? 지금 사면은 지금 남아있는 게 15개 남았다고. 근데 지금 사면은 1,350원을 사는 거야. 1,500원이 아니라. 그래, 요 차익이 생겼죠? 네. 얼마 생겼어? 150. 이걸 뭐라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그래. 시가와의 차익을. 재고자산 평가손실이야.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무조건 원가에 산입하는 거야. 원가에 더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정상적일 때 원가에 산입. 원가에 들어가고 비정상적이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야. 얘는 비용으로 처리해.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그래서 재고지산 감모 손실로 분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재고지산 감모 손실가 평가 손실로 나눠진다. 알겠죠? 그러니까 재고지산 평가 손실, 감모 손실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장부가에 어떻게 계산하고 실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시가와의 차이를 평가 손실하고 장부와 실지 재고와의 차이를 갖다가 감모 손실한다. 그러니까 평가 손실은 무조건 원가의 산입. 감모 손실은 정상적인 원가의 산입, 비정상적이면 재고지산 감모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알겠죠?